순간 아래를 봤는데 제 안전벨트 사이로 튀어나온 제 뱃살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제 배한테 쌍욕을 하면서 제 배를 엄청 세게 여러 번이고 때렸거든요. 그때 제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 살면서 컴플렉스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아본 적 있지 않나요? 내가 키만 좀 더 컸으면, 내가 살만 좀 더 빠졌으면, 내가 얼굴에 이 부분만 고쳐졌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인수혈만 들어갔으면 됐을 텐데, 내가 돈만 좀 더 많았으면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스펙이 좀 더 좋았으면, 내가 재산이 좀 더 많았으면, 나이만 좀 어렸으면 이라고 아쉬워하지 않나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저는 미국에 살지만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한국 사람들의 컴플렉스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컴플렉스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하게 있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했고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의 컴플렉스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저희 Y 디스커버리에서 목적을 발견하는 라이브 워크샵을 런칭을 하거든요. 수많은 직장인들이 꿈을 잃고 삶의 열정과 의미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거든요. 단 하루 만에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라이브로 가이드해드리는 워크샵을 진행하거든요. 이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내 삶의 방향성과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내 삶의 열정과 의미가 회복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거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목적을 발견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모에 대해서, 살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제가 20대 초반 일이었거든요. 굉장히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어딜 가고 있었는데 굉장히 뭔가 불편한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불편하지? 하면서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막 뭔가 몸이 불편한 거여서 불쾌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순간 아래를 봤는데 제 안전벨트 사이로 튀어나온 제 뱃살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제 배한테 쌍욕을 하면서 제 배를 엄청 세게 여러 번이고 때렸거든요. 그때 제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 제 자신이 너무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을 왔는데, 제가 초등학교 한국에서 다닐 때 웬만한 어른들보다 제 종아리가 두꺼웠거든요. 그때 같은 반 친구들이 체육 시간마다 저한테 네 종아리 진짜 두껍다, 무다리다 무다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 주눅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아무 말 못하고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더 주눅을 들게 만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살이 좀 더 붙었는데, 그때 당시 친했던 친구들이 저한테 제 다리를 보면서 코끼리 다리다 라고 놀리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수긍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제 자신을 거울로 봤을 때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고요. 살면서 그런 외모 지적과 평가를 받는 나날들이 쌓이다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별로다,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컴플렉스가 쌓이고 마른 사람들 봤을 때 너무 부럽고 마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일어난 그 사건 이후로 저는 30kg 정도를 뺐습니다. 살을 빼고 근육을 만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엄청 칭찬해 주더라고요. 연예인 같다, 잘생겼다, 멋있다, 이런 말들을 먼저 막 해주고 이성이 저한테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지금은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2자녀를 둔 아저씨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좀 그랬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아, 네 컴플렉스가 너에게 동기부여를 줬고 너가 다이어트를 성공하게 해줬고 컴플렉스가 좋은 작용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살을 빼고 몸을 만들어도 제 안에는 저를 바라볼 때 컴플렉스가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만족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옷을 입었을 때 아주 조금 튀어나오는 그 옆구리 살을 볼 때마다 너무 신경 쓰이고, 운동선수처럼 내 배가 왕자가 빡빡빡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모델들처럼 처진 살이 없는 가슴이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제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겉으로 봤을 때는 누구보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칭찬해주니까. 남들보다 키가 크고 몸이 좋으니까. 하지만 제 안에는 제 자신을 부족하고 좋아해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예전만큼 이렇게 돌아가진 않았지만 살도 다시 많이 붙었고 운동도 그만큼 하지 못하고 뱃살도 나오고 아저씨가 됐고 예전에 맞던 옷들이 맞지 않고, 그러는데도 살면서 중에 제 자신을 가장 제일 이뻐해주고 있고 귀엽다고 해주고 있고 만족하고 있어요. 심지어 아저씨가 된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요? 첫 번째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육아하는 방법, 어떻게 아기를 대해야지 건강한 아기로 키울 수 있나,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키울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다 보니까 EBS에 그런 다큐가 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칭찬하는 게 아이의 정서에 해롭다, 정신건강에 해롭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여주면서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칭찬을 주더라도 결국 이 칭찬이 내적 동기보다 외적 동기를 더 쫓게 한다는 거죠. 외적 동기는 결과에 대한 칭찬 혹은 외모 칭찬 같은 뭐 잘했네, 잘생겼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진짜 좋아서 하는 것보다 외적인 동기, 칭찬을 받기 위해서 더 그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때 느낀 게 한국 사람들은 뭐만 하면 칭찬해 주거나 깎아내리잖아요. 다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나면 너 진짜 살 많이 쪘다 라고 하던가 아니면 너 진짜 살 많이 빠졌다, 못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외모 평가가 너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친구, 직장에서도 키부터 시작해서 살, 얼굴 생김새, 머리숱, 학벌, 스펙, 나이, 재산, 연봉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고 서로 비교하고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평균이라고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이상 기준에 자신을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컴플렉스를 더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화된 평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지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타드 로즈의 평균의 종말, The End of Average라는 책을 꼭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는 환경과 문화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컴플렉스는 어느 환경에 있냐, 어떤 문화에 있냐에 따라서 정말 단점이 될 수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 허벅지랑 제 종아리를 얘기했었죠. 제 허벅지랑 종아리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칭찬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복싱을 진짜 좋아하는데 몇 달 전까지 복싱짐을 다녔었어요. 그때 어떤 흑인 여성분이 저한테 와서 너 따위 허벅지 진짜 두껍고 탄탄해서 멋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좀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3초 동안 좀 멈췄어요. 이 사람이 나를 놀리는 건가? 진심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있죠. 자존감이 좀 낮던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칭찬해줬을 때 칭찬이라고 못 받아들여요. 왜냐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좀 놀래서 좀 얼어 있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지나갔어요. 한국 문화에는 제 다리를 코끼리라고 부르지만 미국 사람들한테는 남성적이고 탄탄하고 두껍고 멋있다라고 여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종아리 같은 경우도 있죠. 제 복싱 코치가 저한테 제 종아리를 보면서 너 종아리 풋볼 같다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약간 놀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복싱 코치는 마른 탄탄한 근육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다리가 얇고 종아리가 굉장히 얇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다리가 두꺼워지지 않아서 컴플렉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종아리가 두꺼운 게 부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짐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친구가 와가지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 종아리를 보면서 너 종아리 진짜 두껍고 탄탄하고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좀 당황했어요. 뭐지? 근데 진짜 그 친구가 진심으로 저한테 칭찬을 해주고 가더라고요. 제 다리는 한국 문화에서는 무다리고 옷 핏이 잘 안 맞는 다리지만 미국에서는 훨씬 더 남성적이고 부러움의 대상이고 탄탄하고 멋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과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다르긴 해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턱이 사각턱인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얼굴도 작고 턱도 작아서. 그래서 사각턱인 사람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사각턱을 깎아내려고 많이 하잖아요. 광대도 똑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서양화 되려고 볼을 최대한 줄이려고 마사지도 하고 눌러보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광대가 더 튀어나온 거를 더 매력적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자라면서 한 가지를 진득히 해야 된다. 그래야지 성공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한 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흠이라고 하고 끈기가 없다고 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나중에 커서 보니까 다양한 걸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학교에서 저희가 선생님 말을 잘 안 듣고 방귀를 들고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 선생님이 되게 단점이고 말을 안 듣는 문제아라고 했지만 결국 나중에 커서 보니까 남들을 의식하기보다 뭔가 현상에 도전하는 사람, 새로운 혁신적인 거를 만들어내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냐, 어떤 문화에 있냐에 따라서 나의 단점이 엄청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컴플렉스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보고 계신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충분히 귀엽고요, 충분히 이쁘고요, 충분히 멋있고요, 너무 충분해요. 이 말하면 너무 만족스러울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내 안에 내가 나를 볼 때 이런 말을 해주지 못하면 아무리 누가 100번 1000번이고 칭찬을 해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한테 말해주세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건아, 제 이름은 영건인데 영건아, 너 너무 귀엽다, 너 너무 충분하다, 너 너무 괜찮다, 이 정도면 너무 좋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두 번째는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건데 건강하지 않은 환경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미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You are the average of 5 people you spend most time with. 내가 가장 많이 어울리는 5명이 곧 나를 만든다는 말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장 많이 어울리는 5명이 친구들이 담배랑 술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럼 본인도 술, 담배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운동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면 나도 운동을 엄청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반대로 내가 담배를 끊고 싶잖아요. 그 친구들을 계속 만나면 담배 못 끊습니다. 그 친구들을 그만 만나야지 담배를 끊을 수 있어요. 내가 운동을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그럼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요.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은 즉 내 컴플렉스를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런 외모 평가를 하고 서로 비교를 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만 어울려야 돼요. 그런 환경에 있지 않아야 컴플렉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를 해결하고 싶다면 학벌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비교하는 사람들과 좀 멀어지셔야 돼요. 그런 관련 컨텐츠들도 그만 보셔야 돼요. 각자의 특성과 유니크함을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친구들이나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훨씬 더 나답게 그 컴플렉스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요. 이거는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랑 같이 있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을 내 머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 말들이 막 들어가다 보면 내 마음에 전달이 되고 그러면 내 신념과 가치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 나는 이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살면서 이런 외모가 중요한 거구나. 이게 돼야 되는구나. 이런 이상화된 평균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그 허상마저도 믿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나 친구들한테서 나오거나 배제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속해져 있는 커뮤니티나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배제당하거나 쫓겨나가는 거를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봐도 혹은 건강하지 않은 그런 문화가 있어도 쫓겨날까봐 말을 못해요. 아무도 얘기 안 하네? 그러면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다 괜찮아 하는데 그러면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행동마저도 당연시 여기게 되고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거기에 계속 있다 보면 결국 본인 자신도 그거를 잘못했다라고 생각 못해요. 그게 괜찮은 거고 이상하지 않은 거라고 착각이 생겨버려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는 집단 착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집단 착각은 커뮤니티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직장에서나 종교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 집단 착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타드 로즈의 집단 착각이라는 책에 대해서 읽어보시기를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톡식하고 건강하지 못한 친구들, 커뮤니티들, 단체들, 직장에서 계속 있다가는 내 컴플렉스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환경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게 잘못된 건지를 잘 판단해 보시고 내가 나오는 용기를 또 한 번 내면 또 성장을 하더라고요. 이것 또한 제가 또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끝으로 저희 Y 디스커버리에서 진행하는 목적을 발견하는 워크샵은 각자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삶의 방향성, 목적, 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해내는 워크샵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워크샵의 문화, 환경은 곧 신념은 모든 사람들에게 꿈이 있다고 믿어요. 진짜 나를 발견하면 확신 있게 살아가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유니크함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거든요. 이런 환경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